안녕하세요. 금나치마입니다.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죠. 너무 빨라서 아니한만 못하는 경우가 있고, 또 너무 늦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, 바로 이 대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일찍 빌려가지고 이자만 낼 필요 없잖아요. 그런데 필요한데도 버티고 버티다가 신용이 잘못돼가지고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특히 제가 이렇게 통대안에 대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어,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을 구해봐야지 라고 알아보다가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알게 됐는데 때가 늦어버린 경우가 있어요. 그건 무슨 얘기냐, 이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, 일단 저금리부터 잘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또 필요하게 되면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. 이금권이나 현금 서비스, 카드론, 대부업체는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당연하죠. 안 쓰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금액이 어떻게 할 거예요? 쓰죠. 근데 자, 이렇게 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하게 됐어요. 어떤 상황에서라도. 그래서 이용을 했으면 이걸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당장 이용할 경우에는 급하니까 이용을 하셨겠지만, 이용하고 있는 과정에서라도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돼요. 그런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필요해서 이용한 거니까 내가 잘 갚아야지, 내가 갚아나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갚아나가요. 그냥 이자가 높아도. 그래가지고 이대로 그냥 갚아나가고 모든 걸 다 상환해버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없는데, 이 사람 사는 세상이, 삶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? 이렇게 해서 높은 이자 어렵게 갚아나가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뻥 하고 터져. 진짜 미쳐버리는 일이죠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고금리를 이용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전보다 이제 더 힘들죠. 기존에 있는 저금리에다가 또 고금리에다가 또 이용하는 또 고금리에다가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. 내가 빌리도니까 내가 갚아나가야지,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자금 필요할 일이 안 생겨도 생활이 힘들어져요. 대출금 이자하고 원금 갚아나가느라고 생활이 안 돼, 생활이.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을 또 받는 거예요. 물론 고금리죠, 또.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금리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갚아 나가다 보니까 저금리 대출은, 저금리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고금리는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커져. 점점 줄고, 또 이거 조금 줄고, 또 고금리 받고, 이런 식이에요.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, 저금리는 싹 없어지고 고금리만 남게 된다는 거. 어처구니가 없죠. 근데 이렇게 됩니다. 이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순서예요. 애초에 여기 이용 안 하고 여기서부터 쭉 고금리부터 이용한 이금융권 이런 쪽부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,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저금리부터 이용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갚다 보니까 저금리는 얼른 없어지는데 그대로 생긴 고금리들 때문에 저금리는 이제 더 이상 못 받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고금리만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출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갚아나가기가 힘들게 되죠. 그래서 알아보다가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알게 되고 이 통대안을 신청하게 됩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. 대출이 이만큼 돼요. 나의 소득도 한 이만큼 돼요. 비슷하죠? 비슷하다고 쳐요.
또는 뭐 여기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죠.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대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저금리로 대안했어요. 그런데 문제가 고금리축 또 있어. 그러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계속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. 그냥 막 받아 지키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지. 이번 거 대출 연체하려면 갚아야 되고, 우리 먹고 살려면 내 새끼들 맛있는 건 아니더라도 굶기지는 않아야 되니까, 남들처럼 못 먹여도 조금 먹어야 되니까 계속 대출을 받는 거죠.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니까. 그래가지고 버티다 이제 더 이상 대출도 안 되니까 통대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어머나,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이렇게 많아. 안 돼. 이건 통대안도 안 돼. 그 어떤 상품도 적용이 안 돼요. 이런 분들이 이제 때를 넘긴 거죠. 이런 분들 통대안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.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죠.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. 이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. 이것까지 염두해 두고 하신다면야 뭐 상관은 없지만, 그렇지 않고 저금리로 대안을 생각을 하신다면, 아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때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. 무조건 내가 빌렸으니까 내가 다 갚아야지. 그 양심적인 분이시죠. 당연한 거죠.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?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. 자, 통대안 이럴 때 이용하세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,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요? 소득이 얼마? 연봉이 얼마?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. 구체적으로 이게 참 애매해요. 이제 이게 부채 비율인데, 이게 직군, 일단 직업이야 뭐 직장인에 한해서니까 4대 보험 적용되는, 직장인에 한해서 되니까 뭐 직업이야 그런다 치지만, 이제 직군 그리고 신용, 이거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. 직군이라면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주 좋게는 뭐 공무원이신 분도 있고, 이렇죠. 여러 가지죠.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,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달라집니다. 다만 확실한 것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250% 넘으면 적용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데도 250%다. 연봉의 250%가 부채다. 그러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거는 때를 놓쳤다. 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거는 뭐 가족이나 뭐 친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할 상황이 아니다.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. 저는 개인회생 많이 추천드려요. 속편에 차라리 스트레스 덜 받고. 대부분 이제 또 이렇게 말이 세면 꼭 길어지는데, 고객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제가 부채비율 고객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. 어차피 최저 생계비는 놔두고 나머지만 법원 통장에 입금하면 되니까, 최저 생계비라면 뭐 넉넉하진 않지만 달마다 결제금액 고민할 필요 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차라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십시오. 그래요. 근데 지금은 좀 개인회생 다들 꺼려 하시거든요. 개인회생 신용 불량자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꺼려 하셔요. 근데 대부분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또 연락 옵니다.
버틸 만큼 이제 버틴 거죠. 그러다가 진짜 개인 빚 안 지면 다행이죠. 개인 빚이 정말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. 개인 회생에 넣어버리자니 이거 지인이라서 참 나중에 동네 소문 안 좋게 나고 뻔하고, 그걸 빼자니 또 그거 갚아주려면 또 힘들고. 차라리 개인 빚이라도 안 지고 또 연락 주신 분은 다행인데, 개인 빚까지 져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것도 신청이 가능할까요? 라고 이제 물어보면, 신청은 가능합니다. 개인회생 법적으로 이제 신청해가지고 다 이제 개인회생 끝나면 나머지 금액 갚아줄 의무가 없어요. 다만 나에 대한 소문은 안 좋겠죠. 돈 띄어먹은 놈. 그렇게 소문이 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개인 빚은 가능한 지지 말고, 개인회생, 제가 봤을 때 개인회생을 추천을 드렸다. 뭐 추천이란 말도 좀 그렇긴 하지만, 드렸다면 무턱대고 개인회생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, 이 상황에서 따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보이질 않는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50% 이상이 돼버리면 사실상 어렵고, 일반 그냥 공무원 외에 다른 직업들은 부채 비율이 250% 됐다. 그럼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뭐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,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연봉이 뭐 한 200% 정도 돼도 가능성이 있는데, 그 이제 밑에 있는 외관법인이나 애관법인은 애관법인도 좀 200%는 힘들 수 있고, 일반법이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200%, 일반법인도 그렇고 200% 넘어버리면 어려워요. 그러니까 개인사업장 부채 연봉의 몇 프로, 일반법인 몇 프로, 이렇게 딱딱 제가 정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게 참 애매해요. 직군이야 그렇다 치지만 또 이제 이 중요한 신용 있잖아요. 신용이란 게 단순히 신용 등급, 뭐 연체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. 그간의 금융거래라든가 대출은 언제 받았고, 어느 금융사를 많이 이용했는지, 또는 뭐 카드는 어떻게 이용했고, 현금 수수는 카드로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, 이런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도도 또 봐야 돼요.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나이스 지킴이하고 올크레딧 내용을 꼭 확인한다고 하죠. 올크레딧. 왜 그러냐면,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많이 보는 신용정보 사이트가 바로 나이스하고 올크레딧입니다. 그 외에는 뭐 거의 뭐 보질 않는다고 보셔도 돼요. 그래서 저희 역시도 이 나이스하고 올크레딧 내용을 보고, 아,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을 하고 나면 은행에서 얼마나 나오겠다. 등급이 어느 정도 오르고, 은행 내부 등급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, 그러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간혹 나이스하고 올크레딧 유료 가입하셔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번 알려주셔야 돼요. 그러면 그 나이스 그 첫 화면을 보면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는 것은 뭐 대출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한가? 뭐 불법이라든가 그렇게 뭐 문구 떠요. 근데 그 말은 맞겠죠. 왜? 채무자한테 진짜 악의적인 의도로 다가가는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아직까지 제가 나이스나 올크레딧 내용 보고 고객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요. 피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냥 그 사람이 신용 상태 파악하는 것 뿐이니까. 그런데 그런 이제 문구도 있고, 그리고 뭐 아이디어 비번을 알려준다는 게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좀 꺼려요. 불안해 하시죠.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통대안을 상담하려면 나이스하고 올크레딧 아이디하고 비번을 저희가 알아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건 필수이고, 절대 이거 아이디어 비번 안다고 해서 고객님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거나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이건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알려주셔도 되고, 그래도 뭐 아니 제가 그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부분 제가 알려드릴게요,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상담이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통대안이 뭡니까? 현재 고객께서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저희가 다 저희 자금을 먼저 상환을 해드리고 나서
은행에서부터 저금리를 받는 거잖아요. 저희 자금으로 상환을 한다는 뜻은 뭐예요? 곧 저희가 고객님한테 돈을 몇 천만 원이나 되는, 많게는 뭐 억 단위 이상도 되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건데, 세상에 돈 빌려주는데 이런 부분 세세하게 알아야지,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실히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지 빌려줄 수 있지. 그런 걸 안 보여주고 감춰버리면 이분은 아무리 본인 입으로, 채무자 입으로 말은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? 반드시 이 부분은 저희가 알고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수 사항이고, 뭐 염려하시는 뭐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없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려주시고요. 자,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럴 때, 그러니까 때, 바로 이때죠. 때. 이때를 잘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.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. 이 통대 하나.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중에 고금리만 있어도 상담을 받으시라는 거죠. 굳이 통대 하나 안 해도 돼요. 통대 하나 하는 사람들은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. 왜? 통대를 하려면 그 저금리로 대출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.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금리가 부채가 이만큼 있어. 근데 이만큼이 저금리야. 여기가 고금리고. 이만큼의 고금리를 대안하기 위해서 이 많은 걸 상환을 해요? 말도 안 되는 거죠, 이것은. 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딱 이것만 저금리로 대안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드립니다. 통달하는 사람들, 좋은 사람들 많아요. 저는 좋은 사람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다 이 방법들,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다 알려드려요. 없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냥 이대로 이용을 해야죠. 이건 통대안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손해인 그런 분이죠. 저금리 채무가 더 많으신 분들은 통대안을 하면 안 됩니다. 고금리 채무가 더 많으신 분들이 통대안을 하는 겁니다. 이 점 꼭 참고하시고, 언제든지 고금리 채무가 있다. 그러면 즉각 나 이거 몇 프로 이용하는데 이거 대안할 수 있는,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꼭 한번 먼저 문의를 하시고, 이런 분들이 있어요. 혹시 나 이거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. 그래, 어디 있는데요? 대출이 어디 있으니? 어디 은행에 지금 6%짜리 쓰고 있는데 이거 대안. 이런 상담은 저희를 약 올리는 상담이죠. 저희가 말하는 고금리는 10% 이상의 이금융권,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지, 은행에서 이용했는데 자기 판단에 은행 이자지만 좀 높다라고 다른 은행이 저금리로 대안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락은 안 주셔도 됩니다. 자, 오늘은 통대안을 해야 될 그 시기, 그 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